프랜차이즈 조직에서 어떤 직원을 가장 먼저 채용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꼭 그럴 필요가 없어. 그때 영업에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느냐? 이게 사실은 항상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할 때의 딜레마거든. 영업팀들은 보통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출근했다가 손님 만나러 간다고 나가. A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주면 300만 원을 줘. B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주면 1000만 원을 줘. 그러면 B라는 브랜드를 더 소개시켜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소개를 시켜주는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 브랜드에 설득을 해줘서 돈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개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내가 하는 직영점이 1년 정도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 가맹계약서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직영점이 매출이 잘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하려면 어쨌든 그 조직을 좀 갖춰야 될 테고, 영업팀도 있어야 될 테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정보공개서하고 가맹계약서가 있어야 그걸 이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서류들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는 있는데 뭐 바로 할 수는 있어도 또 너무 전략 없이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지. 브랜드 만들어서 뭐 상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부서 만들고, 뭐 매장 하나 가지고서 누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씩 확장하고 하면서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을 쉽게 접근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수백 개가 생겨나고 수백 개가 없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 한 매장이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단순히 다른 데 매장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막상 해보면 또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 내가 직영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직영점에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변동도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가맹을 준다고 했을 때 그 가맹점주의 역량도 어느 정도 장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 물론 똑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도 프랜차이즈의 역할이긴 하지만, 점주가 고객한테 서비스의 질에 낮게 행동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 매장을 확장할 때 내가 1호점부터 뭐 10호점까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상권에 어떤 평수를 가지고 입점을 해서 확장을 할 건지 초반 전략을 세우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 아무 데나 막 들어갔어. 이 대학교 상권에서 정말 잘 되는 매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매장을 낼 때는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주거 상권이라든지, 물론 잘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왜 잘 됐는지, 우리가 이걸 확장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상권을 들어가서 확장을 했을 때 영속성이 계속 생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거기에 맞게끔 확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 막연히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나 해주고 하나 해주고 하다 보면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없어지고, 이게 사실 거의 보통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거든 사실은. 영업을 배운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영업은 얼마나 배워야 되는지, 그냥 뭐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지. 보통 프랜차이즈 영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매장에서도 좀 근무를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다음에 예비 점주님들을 만났을 때 예비 점주님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 정도, 이걸 사실은 영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보통 처음에 이제 보면.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바이저가 그거 설명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영팀들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도 항상 근무를 했었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손님들도 계속 접객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거든. 근데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설명한다고 해서 이 브랜드를 계약하거나 가맹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려면 우선 상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포 개발을 좀 잘 해야지 개발된 물건하고 내 브랜드하고 붙어서 점주님한테 소개를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자리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오픈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게 그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 자리를 보고 아, 이 자리에 할 거면 차라리 이런 업종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는 이 자리에 하실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고
왜 여기다 하면 안 되는지, 왜 여기다 하면 되는지, 여기에 이동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옆에 찾길 건너편에 여기다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을 정말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 막상 창업자분이 원하는 자리에 매출이 나올 것 같다고 그냥 영업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픈을 했어. 근데 만약에 오픈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영 시원치 않아. 그럼 사실 이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올 거라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많은 시간을 발품도 팔아야 되고, 하루 이틀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게 얻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지. 브랜드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잘 되는지를 그런 감이 없어.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이건 뭐 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조직을 만들 때 사람이 조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부서별로. 좀 그런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모든 부서가 다 필요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매장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 이걸 프랜차이즈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적인 것들, 필요한 사항들, 아까 얘기했던 뭐 가맹계약서, 정보계약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갖췄어. 당장 필요한 부서는 사실은 운영팀 말고는 없어. 어쨌든 가맹이 이루어지고 매장이 확장이 되면 누군가는 이 점주님한테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매장이 오픈됐을 때 그 매장의 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 당장 이걸 만든 브랜드 대표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업무를 하면서 다른 모든 업무까지 다 할 수는 없어. 프랜차이즈 조직에서 어떤 직원을 가장 먼저 채용해야 되냐 하면 운영팀이야. 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꼭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드의 운영팀 직원들도 다 매장에서 3년, 4년 정도 실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 방식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 운영팀이 한 명이야. 바이저가 한 명이야. 근데 교육도 해야 되고 점주님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장 경험이 없어. 단순히 그냥 프랜차이즈에서만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 하루 이틀 이제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익힌 다음에 교육도 하고 점주님하고 계속 매장 관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점주님보다 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떤 질문을 즉각적으로 더 좋은 안을 내줄 수가 없겠지, 당연히. 왜냐하면은 점주님은 매장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겪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사무실에서 다 이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최소 못해도 운영팀만큼은 매장에서 진짜 같이, 처음에 내 브랜드 만들 때부터 매장에서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과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 때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팀만큼은 무조건 처음에 필요하고, 나머지 부서 같은 경우에는 CS나 아니면 물류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를 처음에 만든 대표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회계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뭐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주로 해도 되고, 처음에는 굳이 직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확장하려면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영업의 경험이 있어. 내 이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확장해서 10호점까지는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30호점, 50호점의 전략이 있고, 100호점까지의 전략이 있어. 어떤 상권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평수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상권에서는 배달이 들어가는 게 더 좋고, 뭐 주거를 시작해서 오피스로 확장할 건지, 오피스에 먼저 들어갔다가 주거 지역을 확장할 건지, 이런 전략들을 처음에 브랜드 만들 때부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영업하는 것도 대표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대표가 그 R&D 출신이야. 이게 전문화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영업이나 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할 수가 있거든. 그때 영업에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느냐,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할 때의 딜레마거든. 영업팀들은 보통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출근했다가 손님 만나러 간다고 나가. 어쨌든 급여는 계속 나가야 돼. 매달 꼬박꼬박 급여가 나가면서 이 친구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는 물론 뭐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근데 개설은 계속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지, 초반에. 이게 힘들어. 나는 사실 영업 같은 경우는 대표가 잘 알면 대표가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영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크다고 생각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만 잘 맺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없어. 초반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 개설에 대한 수익금을 어느 일정 부분을 쉐어하는 거거든.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브랜드가 개설이 됐을 때 수익이 들어올 때 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어떤 대행업체를 선택했는데 이 대행업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영업력이 약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가다가 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바꾸면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니까. 바꾸다 보면 정말 좀 잘하는 팀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조직만큼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영업하는 회사랑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늘리면 늘릴수록 더 좋은 거네요. 그치, 그럴 수는 있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이제 뭐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때 유행처럼 했던 게 그 커피 브랜드들, 스타벅스 이제 시작했던 그 초반에 막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 유사한 브랜드들 막 생겨날 때 컨설팅하는 회사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소개시켜주면 일정 부분에 대한 금액을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야. 이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장 수가 확장이 잘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구조였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나 오픈했을 때 나가는 금액들이 굉장히 컸어. 이 큰 금액을 이 소개시켜주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개설할 때의 그 수익 구조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근데 이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초반에 프랜차이즈 회사의 부담이 적게 들어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보통 브랜드 만드는 사람들이 그 방식을 많이 따라하긴 했었거든. 단점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거든. 어떤 브랜드를 내가 소개시켜줬을 때 돈을 좀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를 선택해서 소개를 시켜줬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어. 한 10년 전에. 무분별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A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주면 300만 원을 줘. B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주면 1000만 원을 준대. 그러면 B라는 브랜드를 더 소개시켜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소개를 시켜주는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 브랜드에 설득을 해줘서 돈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정말로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냐는 거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모르는 거야 그냥. 여기 들어가면은 뭐 그래 자리는 좋은 것 같으니까 오픈해봐야지 매출을 아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확장했다 한순간에 없어지고 한순간에 확장했다 없어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야. 문제점들이 지금 많았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을 어쨌든 외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냥 단순히 개설을 시키는 것보다는 상권이랑도 다 매칭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그 찾는 것도 중요해. 단순히 그냥 영업 대행을 시키는 게 아니야. 이 시키는 본사 대표가 이 사람하고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다음에 너는 도대체 어떤 전략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확장시킬 거야? 여기에 대해서 수긍이 돼야 돼. 영업 대행하는 사람이 단순히 저희는 어떤 브랜드를 확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브랜드는 이 영업 대행하는 사람이 확장을 안 써도 어차피 브랜드의 본질이 탄탄했기 때문에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실제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든 사람의 어느 정도 그 깊이가 좀 있어야 돼. 그 처음부터 깊이를 모르지. 상권을 모르고 전략도 사실 어떻게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지 그 초반에 어쨌든 그런 시기일 거야. 그런 시기일 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어쨌든 쉽진 않아. 쉽진 않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좋게 확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나봐야 되겠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렇지만 최대한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려면 지금 말한 이런 방식대로 조직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시작을 해야 그나마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오늘 너무 그 내용이 알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